안녕하세요. 오늘은 ADHD의 원인을 그 브레인적으로, 뇌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 ADHD가 왜 발생을 하냐에 대해서는 되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요. 지금 한 80% 내지 85%는 그 environmental factor,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소는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러나 그 표현 방법이나 그 심각도나 어떻게 진행되느냐, 그 다음에 동반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아마 그 환경이 팩터가 되지는 않지만 그 컨트리뷰트는 할 거다. 거기에서 요소적으로 작용은 할 거다. 다시 말해서 ADHD가 환경 때문에 발생하지는 않지만 환경에 의해서 그 ADHD의 심각도라든지 여러 가지 양상이라든지 진행되는 속도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지금 프론탈 로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눈 바로 위에 있는 앞 이마 쪽에 있는 프론탈 로브의 문제를 보고 있고요. 프론탈 로브가 이 뇌 중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청소년기, 사춘기 때 발달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니비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하지 말아야 돼, 막아주는 작용, 그 다음에 executive functio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실행력인데요. 어떤 일을 기획하고 기획한 거를 순서대로 해나가는 이 executive function, 실행 능력, 요런 것들을 해주는 데인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즐거움을 느끼는 데 관련된 물질인데 이 도파민을 레귤레이트, 도파민을 이제 생성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유전자가 이 도파민을 생성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전달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도파민 트랜스포터라고 얘기해요. 도파민 운송 물질이에요. 도파민 운송 물질인 DAT1 진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7 repeat of 도파민 리셉터 진, 이건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예요. DRD4가 아마 관련이 있을 걸로 지금 생각되어지고 있고요. 진 X 인발루먼탈 인터액션이 있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X진이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남자한테도 발생하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레인 스트럭처 자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 브레인의 펑션의 문제로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브레인의 스트럭처, 구조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프론탈 중에서도 가장 앞쪽, 여러분들의 눈 바로 위에 있는, 눈썹 위에 있는 이 앞쪽 부분에 프리프론탈 콜텍스의 사이즈 문제, 그 다음에 콜퍼스 콜로솜은 이제 뇌량인데요. 두 개의 그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주는 뇌량 다리가 거기에 사이즈의 문제, 그 다음에 코드의 뉴클레우스는 미상액인데 이 가장 안쪽에 있는 뇌량 옆에 있다고 생각하셔도 되는 그 부분에 좀 스트럭처 상에도 조금 다른 점이 보인다라고 지금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펑셔널한 면으로는 액티베이션, 그러니까 어텐션 해야 되고 한 가지에 어텐션 해야 되고 이니비션 태스크,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데 있어서의 브레인 액티비티가 좀 다르다고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잊어버리지 않고 가야 돼요. 그러면 계속 그거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오늘 내가 충전기를 잊어버리지 않고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아침에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계속 끌고 가야 돼요. 내가 집에서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게 딴 생각을 하면 이게 끊겨요. 그럼 그 생각이 다시 안 나요. 그러면 어디다 적어놔요. 그럼 그 적은 걸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어텐션을 끌고 가는 거, 그리고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될 거를 하지 마는 이니비션 태스크에 있어서 그 정상적이지 않은 액티베이션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브레인 스트럭처 펑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그
그 미국 쪽에서 얘기하는 건 브레인 마추레이션, 그러니까 브레인 성숙도에 있어서의 문제, 그다음에 구조상의 문제, 펑션의 문제, 그다음에 frontal structure circuity라고 얘기하는 건 이제 도파민이 돌아가고 있는 그쪽 서큐리티예요. 도파민이 돌려져야 되는 그쪽인데 그쪽 에어리어에 뭔가 어브너멀리티가 발견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executive function, 그래서 실행 기능에 있어서 attention, 그 다음에 spatial working memory라고 하는 거는 그 공간적인 그 작업 기억이라고 번역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short-term memory,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가 충전기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근데 조금 있다 또 까먹고 조금 있다 또 까먹고. 그 다음에 response inhibition and set shifting.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쪽을 금지하고 이쪽을 하고 이쪽을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쉬프팅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내가 펑션이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면 여기에만 포커싱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시뮬레이션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쉬프팅이 안 돼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어텐션을 보여야 되는 건 이건데 새가 온다고 해서 쳐다보면 안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니비션,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못하고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에 집중을 하는. 그래서 명상이나 이런 것들이 ADHD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하게끔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 이론이 아주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바클리스 티오리에서는 2006년에 바클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ADHD is not a problem with knowing what to do. 무엇을 하는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It is a problem of doing what you know. 네가 아는 것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공부를 해야 하는 거 알아요. 집중해야 하는 거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 안 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ADHD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 아이가 집중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집중을 못하는 이유는 뇌에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이가 뇌에 핑계를 대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면 그 아이의 뇌가 한 가지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시켜 줘야 되는데 그 훈련시켜 줄 수 있는 도구들이 이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인터넷에 그 다양한 게임들도 사실은 나와 있는데 애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게임에 비해서는 덜 재밌기 때문에 안 하고 싶어 하기는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되게 잘하죠. 그게 도파민 문제예요. 아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면 되게 잘하는 건 좋아하는 일을 할 때는 도파민이 많이 나와요. 도파민이 많이 나오면 도파민 수용체나 도파민 전달 물질에 문제가 있어도 일단 도파민의 양이 많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지 않은 일을 하면 도파민이 안 나오는데 수용체에도 문제가 있고 지금 전달 물질에도 문제가 있으면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왜 집중을 못하니가 아니고 얘의 뇌는 집중을 못하도록 태어났다면 치료사가 해야 되는 일은 그걸 어떻게 집중할 수 있는 뇌로 바꿔주느냐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어떤 테스트들이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는 어떤 활동으로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또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